경인선 가야지.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간다. 이것인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이 붙었죠. 그래서 후보 선출을 결정하는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 드루킹이 만든 문재인 댓글 지원팀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 한자를 이제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경인선 팀들이 이렇게 이 수건에다가 아주 작게, 지금 앞에서 영상 보셨겠지만은 아주 작게 경인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 김정숙 여사는 이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야지, 한 5차례 정도 유튜브에서 경인선에 가자. 약간 정신이 약간 나간 상태에서 그럴 수 있겠죠. 원래 이분 2012년 대선 때도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빈축을 샀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영부인 치고 본인이 무슨 퍼스트 레이디 되겠다고 책 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2012년도 낙선에 이 김정숙 여사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만 통과되면은 뭐 대통령은 거의 되는 상황이니까 그 대선 후보가 딱 되는 순간에 좀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간 상태에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바로 그 경인선 그룹, 드루킹이 만든 문재인 댓글 지원팀 경인선 그룹에 가서 인사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이 드루킹의 이 개인 블로그는 드루킹의 자료 창고로 돼 있죠. 경인선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이라는 아이디로 따로 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드루킹의 측근이라는 건데, 경찰에 구속되면서 드루킹 블로그와 경인선 블로그는 사실상 다 폐쇄가 됐는데, 그저께 열렸죠. 그저께 드루킹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열면서 경인선 블로그도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폐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열리면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 넋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의 이 블로그도 그렇고 경인선 블로그도 그렇고 자꾸 저 김경수와 민주당 친문 세력들이 드루킹을 정신병자, 삥이나 뜯으려는 자로 몰아붙이니까 드루킹 쪽에서 반격을 한 게 아니냐. 이 김정숙 여사의 영상은 드루킹이 경인선 블로그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알려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도 지금 또 공개가 됐습니다. 2016년 9월 이제 문재인이 이제 탄핵을 막 한창 준비할 때인데, 문팬 카페 이 결성식에 나와서 말로는 선풀을 달라, 자기가 악플의 피해자다, 선풀을 달라고 지시를 내리지만은 한마디로 선풀이고 악플이고 이건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른바 드루킹이 경인선 창단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문재인이 선풀을 달라고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댓글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인선을 만들었다. 그것도 이번에 드루킹이 블로그를 공개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드루킹이 만든 것은 문재인의 지시, 문재인 팬클럽 결성단 때 문재인의 지시, 그리고 그 경인선이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경선 현장에 나타났을 때 김정숙은 경인선에 가자, 넋놓고 외치면서 경인선 이 회원들이 앉아있는 단상에 가서 다 악수를 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른바 경인선 블로그에 와 있는데,
경인선 블로그에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도 경선장에서 유세하시며 경인선에 가야지라고 하십니다. 그 영상을 이제 소개해놓고 그렇게 경인선을 기억해 주시고 이 표현에 주목하세요. 경인선을 처음 본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 복잡한 현장에서 그 작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경인선 그 머플러나 수건을 보고 경인선을 기억해 주시고 경인선 의원석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눈맞춤과 악수를 나눠주시며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응원 수건도 함께 펼쳐 보여주셨답니다. 온화한 미소로 따뜻한 악수를 청하시던 김정숙 여사님의 꽃미모를 목전에 배웠던 날의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건 김정숙과 처음 만난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게 2017년 한 3월쯤 되겠죠. 이게 경선이 아마 4월인가 그렇게 끝났을 텐데 3, 4월에.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문재인이 지시를 내려서 경인선을 만들고 그 경인선을 2017년 4월에 김정숙이 현장에서 찾는데 경인선 쪽 얘기는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그 전부터 경인선과 문재인의 부부는 일정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황 증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 대해서 청와대는 이건 TV조선, 채널A 지금은 거의 다 전체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한국일보가 물어봤어요. 청와대에. 그러자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당시 지지그룹들이 피켓팅을 하는 걸 보고 문팬이네 생각하고 간 것이지 경인선이라는 곳을 알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한다. 그냥 문재인 팬클럽이다. 그럼 문팬으로 가자. 문팬으로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청와대 이 사람들은. 요즘에 김기식이나 이 드루킹 얘기만 나오면은 이 청와대 사람들 얘기하는 수준이 거의 무슨 전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수준의 전능함을 지금 보여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경인선은 어떻게 하시냐? 김정숙 여사가. 그러면은 경인선을 원래 알았다. 이제 그 말하면 큰일 나니까 몰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문팬이네 하고 갔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재인 팬클럽 결성식은 2016년 9월에 했고 그 문재인 팬클럽 내에서 경인선이 댓글 지원 부대를 따로 만들고 김정숙은 따로 챙긴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오프라인 동원이 되면은 각 조직들이 왕창 올 거 아닙니까? 문재인 지지 조직, 문재인의 줄 서 있는 조직들이. 그러면 사전에 김경수 정도가 파악을 하죠. 자, 부산의 문재인 팬클럽 애들 100명 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서의 노사모 애들이 500명 옵니다. 그리고 경인선은 한 200명 옵니다. 이걸 다 리스트를 뽑습니다. 이런 전당대회면은. 그럼 당연히 사전에 문재인이나 김정숙에게 이 동원되는 조직을 다 보고를 하고 그럼 김정숙이 먼저 봤겠죠. 경인선 조직에 최소 200명 온다는 거를.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 경인선 그 손수건에 경인선 글자도 보이지 않는데 미리 경인선을 온다는 것을 알고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 인사를 하려고 경인선의 응원단에 간 거라고 봐야죠. 이게 지금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납득할 만한 얘기냐 아니냐 일단 그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얘기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왜 경인선 떠들었냐 그랬는데 문팬인 줄 알고 갔다라는 미친 소리들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일정 정도 드루킹이 공개한 블로그 글과 여러 가지 영상 근거를 통해서 제가 추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드루킹은 대선과 경선 기간에 뭘 했냐? 이것도 이 드루킹 블로그가 공개되면서 파악이 된 거죠. 이틀 전에 드루킹이 자기 블로그를 공개를 안 했으면요. 이거 다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드루킹이 반격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드루킹은 자기 블로그 글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경선 압승 우연 아니다. 2,000명 권리당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했다. 댓글만 한 게 아니고 2,000명의 권리당원을 자기들이 가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손 넣었으면 정말 위태로운 경선이 되었을 것. 자, 드루킹은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끝난 다음 날 4월 4일자 블로그 글에서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이틀 전에. 민주당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영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모두 받는 대선 후보 문재인의 선출. 문재인의 압도적 경선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을 지키고 2007년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칼을 뽑겠다고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가입운동을 펼쳤고 2,200명이 넘는 권리당원을 만들고 저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여 광주, 대전, 부산, 서울의 경선장에 모두 참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처럼 손쉽게 당의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을까? 자, 이 경인선 영상에 나온 게 마지막 서울 경선장인데 광주, 대전, 부산, 서울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인선이. 그때마다 김정숙은 가서 인사를 했겠죠.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이거. 물론 사적으로 친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김정숙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아군 혹은 한 팀. 이 김정숙이 경인선 의원당 갈 때 김경수 의원이 같이 보좌를 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경인선이 한 게. 2016년 10월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 회고록이 터져서 그 당시 문재인이 북한 인권 유엔 결의안을 찬성할까 말까 김정은이에게 물어보자 그랬다고 이 상당한 파문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문재인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 자기들이 기사 50개씩 하루에 쏟아지는 문재인을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 조작을 통해서 막았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송민순 사건 이후에 2016년 11월에도 맹활약했다고 자기들을 홍보를 합니다. 국민의당이 탄핵 투표를 연기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했을 때 그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제 블로그 글을 읽고 호응해 주었고 2, 3일 사이에 대략 30만 명 정도가 제 블로그를 방문하였으니 퍼나른 글을 아마 대개의 시민들이 한 번은 봤을 것.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것만 했겠어요. 각종 조직 풀어가지고 온갖 댓글 조작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직을 설명을 하는데 코어 조직만 400명, 전체는 1,500명,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몇십만 명이다. 자기들의 조직은. 그래서 2012년 대선 부정선거 불복 운동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조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지만은 코어 조직이 없었다. 즉, 박 대통령 그 국정원 댓글로 대선 부정 여론을 했을 때 그땐 코어 조직이 없어서 힘을 한 대로 못 모았지만은 자기들은 코어 조직을 400명에 전체 내부 조직 1,500명으로 수십만 명을 묶어냈다. 이 힘 가지고 했다. 자,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놓고 있습니다. 이 대선 본선 얼마 앞둔 상태에서의 글인데 남은 한 달 이명박근혜의 잔당들과 그의 꼭두각시들이 문재인에 맞설 것이다.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언론에서는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만 쏟아낼 것이다. 네이버 같은 포털의 기사 댓글은 수천 개씩 이명박의 꼭두각시를 찬양하고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도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댓글을 달고 전화를 하면서 그를 지켜줘야 한다. 즉 대선 한 달 앞두고 댓글 작업을 한다. 마치 이명박, 박근혜 쪽이 댓글 공작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해서 문재인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김정숙 여사도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관계인데 뭘 청와대가 모르고 민주당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미 드루킹은 서프라이즈 때부터 친노 세력이랑은 다 엮여 있었어요. 서프라이즈 농객치고 친노 인사들하고 서로 연락하고 밥 한 끼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하늘을 한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하나의 지금 쟁점이 있는 것은 과연 드루킹이 이 정도 조직을 움직이는데 친노나 친문 세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지금 경찰이 이제 와서 계좌 추적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거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댓글 공작으로 잡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늘 잡힙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로 실세들과 연관된 게 지금 처음이어서 그렇죠. 지난번 200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쪽을 도왔다는 시발단 조직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아무런 실세와 연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있는 사람만 처벌을 받았는데 원래 이런 거가 잡히면은 계좌 추정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했는지 정권 실세, 정치권 실세 돈이 들어왔냐 따라가지고 공범의 영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좌 추적을 저는 경찰은 했겠죠. 근데 했다가 대충 덮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상세 추적한다는데 저는 이거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제가 좀 통화를 해보니까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은 김경수나 청와대 민정이 그까지 드루킹의 협박에 왜 벌벌 떠냐. 그냥 니네가 알아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겠냐. 협박을 한다는 것은 돈 관계가 얽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돈 관계가 얽혔으면은 저렇게 인사청탁을 가지 않는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인사청탁을 들어갈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의견이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돈이 안 들어갔어도 이거는 중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선 대선 때 이 캠프 실세와 연결이 돼서 댓글을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거 이거 자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모아서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면 그거 비선조직들에서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돼가지고 선거법으로 무조건 처벌이 돼야 되는데 드루킹은 그 내부에 누군가가 불법 선거운동한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선관위가 대선 직전에 드루킹의 사무실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고 버텨서 조사를 못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더니 검찰은 영장 청구를 못했고 경찰은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안 받아줬다 그러면서 선관위, 경찰, 검찰이 다 떠넘기면서 결국은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옵니까, 이게?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조직적 댓글을 썼으면은 그건 100%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겠어요? 이거 정권 누군가 봐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소시효가 선거법은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친문 매체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요. 아니죠. 이건 일단 선관위와 경찰과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권의 실세가 누군가가 수사를 방해를 했는지를 특검으로 조사를 하면요. 거기서 나오고 공직선거법 피의자가 누구로 인해서 도피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이거는 선관위와 경찰과 검찰을 수사를 하면요. 이거 싹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요즘에 안철수 홍준표 그렇게 문재인의 푸들 노릇하는 홍준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감을 잡았는지 세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홍준표 지금 세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야 불순하겠지만은
저는 이 말은 잘했다고 보는 게 피해자라면서요.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피해자면은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낱낱이 조사해야죠. 그리고 드루킹이 협박을 했다면서요. 협박 공갈죄로 잡아 넣어야죠. 지금은 업무방해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오늘 이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한다. 그렇게 계속 좀 하기 바랍니다. 이 특검 관철되기 전까지는 선거까지 보이콧해야 돼요. 국회 일정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선거까지 보이콧해야 돼요. 이런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세력이 드루킹뿐 아니라 몇십 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 조작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지지율이 67%, 여론조사 조작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최소한 한 몇천 명이 무슨 갤럽이나 뭐 이쪽에 리얼미터 이쪽에 전화만 받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67%가 나옵니까? 지금 김기식이랑 이 건이 터져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에 인터넷 조작팀을 드러내지 않고는 선거 치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철수는 오늘 선거 치를 수 없다까지 했거든요. 특검 관철할 때까지 국회 다 보이콧하고 선거까지 보이콧하기 바랍니다.